차이가 나고 이래서 이걸 국회에서 하나로 만들자 라고 해서 2005년도에 정부안 그 다음에 두 개의 의원 발의안 이거를 종합해서 만든 것이 이 법입니다. 2005년도 국가보훈기본법. 그 이전까지는 2005년 국가보훈기본법을 만들기 전까지는 사실상 이 나라에 국가보훈 체계라는 것이 기본이 없었습니다. 그냥 6.25 한국전쟁에서 사망했으면 국가원어법 뭐 등등을 해갖고 그냥 개별적으로 피하고 만들고 또 그것도 일중날중 신전 독립 운동을 하다 사망하신 분들이요 독립 운동가에 대한 법률 이것도 기본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기본법을 2005년도에 제정을 하면서 16조입니다. 법의 제명, 그러니까 기본적인 국가보훈 체계라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만들자. 그 다음에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본 이념을 조정하자. 그 다음에 희생자, 또 공헌자, 또 국가보훈 대상자 이것이 어떤 뜻인지 개념 이것을 명확하게 그것부터 정의를 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훈이라는 건 그런 것이거든요. 특별하게 법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도덕도 그렇고 일반 가정이든 또는 학교든 조금 마을이든 이런 데서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어린아이도 그렇고 그다음 어른도 그렇고 누군가 잘하면 상 주고 칭찬하고 누군가 잘못하면은 벌을 주고 욕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른바 얘기해서 신상필발 이런 얘기죠. 그런 사는 공동체는 다 누구나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벌하는 것을 떼놓고 국가보훈이라는 것은 벌하는 것이 아니라 상을 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다 상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나라의 식민지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온 생을 바치고 이런 분들 특별한 희생을 했거나 또는 독립이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공헌을 했거나 이런 분들한테 당연히 상을 줘야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 국가보훈 체계라는 것이 1945년 해방되고 또 50년 6.25 한국전쟁 이렇게 해서 혼란스럽고 또 진짜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도 어렵고 이래서 국가보훈 체계라는 걸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그냥 시연 때마다 독립운동가 이방인들 또는 가족들 이런 분들 안 됐다 이러면은 이런 법들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서 그것도 신청하는 사람 분들에 대해서만 찔끔찔끔 또 6.25전쟁 한국전쟁에서 사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또는 성인분들이 나와서 데모하고 이러면은
뭐 무슨 완어법이지 완어총이 이런 거 만들어서 찔끔찔끔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렇게 그 기본적인 국가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기억도 나요. 산동에서 국민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산동의 불목가게 앞에서 아침부터 상인군인들이 갈고리 또는 이거 뭐죠? 의종 아침 대바람에 그때서부터 소주나 막걸리에 취해서 부모가 옆에서 그러고 취해서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돈내라는 구멍가게 아주머니한테 욕을 하죠. 주정을 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데 지금 어떻게 사는데 내 팔다리 값이고 또 내 정들 목숨 값인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국가 보호 체계가 잡혀있던 겁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이렇게 대표 발의자들이 전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국힘인지 국민의힘인지 국짐인지 국민의 짐인지 국민의 짐 이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의원 발의 2개 정부 발의한 1개 이거를 전부 합의를 해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과시킨 것이 제가 말씀드린 거 오늘 골자 핵심법입니다. 2005년도 국가보훈기본법입니다. 그걸로 저는 이미 여야가 합의했어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국민의 대의기관 의원들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 있고 입법기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률들이 정비가 됐습니다. 어떤 법률이 국회에서 어떤 법률이 만들어지면은 그 법을 만드는 것에 따라서 연관되는 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예산까지 전부 국회 입법처 여기서 소요 예산이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이런 걸 다 준비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법률들 이런 것들을 2005년도 국가기본보호법 이것을 만들면서 관련된 법들을 전부 다 정비를 하고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보훈기본법 이것을 보면은 목적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 법은 국가보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 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말 자체도 굉장히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아니 우리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하게 희생을 하거나 공헌한 사람 이 사람 참 미역을 하고 또 거기다가 유족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유족들도 대접을 하자. 참 아름다운 얘기죠. 또 기본 이념에 이런 것은 다 넘어가겠습니다. (3조) 보죠. 정조.
희생정의 뭐 이런 것인데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서 이런 또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것도 하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보훈 대상자로 이렇게 구별해서 예우를 하고 보상하자라는 것이 크게 세 부류입니다. 하나는 독립운동, 그 다음에 전쟁 또는 호국 유공자, 그 다음에 민주유공자.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독립유공자들 조금 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최근에 잘 나아지고 있죠. 가령 영화 밀정에서 나왔던 원봉 선생님 같은 분, 이런 분들은 사회주의자, 또 월북했다, 이런 이유에서 독립유공자 인정을 못 받았다에서 제외가 됐었는데 최근에 다 인정이 되고 인정이 되고 또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도 이제는 독립유공자 다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아니 나라 팔아먹은 저기 이완열 같은 놈들도 내국노들 처벌을 못할 망정 식민지에서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이런 말 없애야 된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지금 대통령, 문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똑같아요. 이런 거죠. 독립운동을 했는데 왜 사회주의 일자면 안 돼? 독립운동자 안 돼? 말이 안 되죠. 또 한국전쟁, 6.25 눈물 흘리고 베트남 전쟁 지금 제가 말이 좀 새도 이해를 했죠. 대한민국 헌법에 무지하게 못된 것이 하나 있거든요. 또 빨리 고쳐야 되는데 전쟁 중이나 또는 공무수행 중 뭐 이래갖고 국가에서 이렇게 보상을 받으면 이중배상 금지를 해갖고 나라를 상대로서 손해배상 청구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주는 대로만 먹고 떨어지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 뭐 박정희가 만들었어요. 베테랑 첨단 용사들 전투 중에 상하거나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그리고 나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옳지 아프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는 대로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해서 그걸 하다못해 허구에 쳐넣었던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부류로 해서 독립운동, 전쟁, 호국, 그 다음에 민주유공 이렇게 세 가지. 이런데 왜 민주유공자에 대한 법률만 안 만들고 있는지 이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제 5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보험자의 보훈과 나라사항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 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 등등을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정해놨습니다.
아주 이게 핵심이에요. 2005년도에 그렇게 해놨으면은 5대 그렇게 써놨잖아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 왜 국가가 책임을 안 져요? 왜 의무를 이행하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 일부에서는 민주화 운동 관련 민보상위원회에서 민주운동 관련자 뭐 이렇게 해서 인정을 받는 분들 이런 분들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우를 해서 무슨 뭐 보상인가 보상 이런 것들을 해주는 지방자치단체 일부는 있습니다. 아주 크게 네. 근데 이게 지방정부에서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법을 만들어야죠. 이거는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5년도에 정부안 의원 발의안 2개 이랬다면은 정부가 의원들이 국회에서 안 하면 정부에서라도 정부안을 만들어서 민주유공자법 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2005년 이후에 정부안이라고 나온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전부 16대 국회에서부터 육아에 부모님들하고 의논하고 이래서 계승위원회에서 의원들 쫓아다니면서 소위 발의되도록 빌고 사정하고 제발 발의해 주십시오. 내가 이대로서 속이 타서 물 한 잔 마셨어. 한 모금만 더 마실게요. 초등학교 군별 다닐 때 사회부님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다닐 때 아담의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기 꺾고 더럽고 매스 꺾고 유치하고 제가 한 20년 동안 일갈 부모님과 그 다음에 여러 어르신들 모시고 여기 국회를 여의도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무슨 사정을 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신상필벌 내울로 침입하들 처벌도 제대로 못했지만 그래도 제대로 힘이라도 좀 주자 아니면 대접 예우라고 하자 이런 것인데 이런 거 요구하는데 왜 무슨 우리가 그 사자마도 다니는 이런 모양으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어느 나라 보호 체계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사회적 공감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도 없고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몇 분 정도 남았을까요? 아니 지금 초가 10분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인을 2분이나 드렸는데도 아마 변호사님께서 문체를 못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시간 좀 될 때까지 주시고 다음은 차준원 위원장이 그럼 15분입니다. 네, 윤정훈 국민연대의 집행위원장입니다. 네. 민주유공자법 제정
이전과 함께 그 사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들이 있다. 바로 국회 앞에서 422일 농성한 그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느냐 못 넘느냐 이보다 더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단순한 희생이 아니고 저는 이게 이제 과거사 청산의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었다라고 이렇게 의미부여를 합니다. 그 역사적 평가를 해야 되는 농성 투쟁이었다. 유가족을 비롯한 의문사 피해자 가족들, 연대단체 활동가들 이 이후로 우리가 두 개의 법안을 쟁취하게 됩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훼손 및 보상대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이거를 이제 국회한테 우리가 확답을 받고 그 농성을 이제 해소하면서 그 이후에 정부 이런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 각 부처와 기관에 과거와 관련한 잘못된 관행, 그 다음에 잘못 처리된 사건, 사회적 관심이 있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4개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그 422일 동안의 농성투쟁의 힘이었다. 우리 역사청산의 정말 심호탄과 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투쟁이었다. 민주유공자법도 마찬가지다. 이 근거가 민부상법에 근거하잖아요. 그 민부상법을 422일 농성투쟁의 결과도 저희가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함께 하셨던 우리 유가족 그리고 희생자들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주유공자법을 논의하는 기본이 된 사실상의 모법이라 법률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 민부상법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다 관련자 인증을 받았잖아요, 인정진자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거기가 이제 거기서 심사할 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을 저는 찾아가는 겁니다. 심사할 때 굉장히 엄격한 심사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야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이 꼭 민주화운동에서 저 사람도 인정이 됐네. 주변에 자기의 그 근거를 가지고 이 문제를 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엄밀한 심사 과정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동일한 법안 민부상법에 근거하고 이 근거 법률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해지고 5개의 분과위원회가 또 설치가 됐는데 상임위원회 산하에 여기에서 관련자 분과에서 사건 심의하고 그 사건마다 다 이 사건의 성격과 이런 것들을 다 의미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민주화운동이냐 아니냐 다 사건에 대한 재구성을 했던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만 본인의 진술서 필요하고 이유 보증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의 심사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청자들을 단순 비교하면 13,000건 중에 뭐 9,000건 이상 이렇게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승인이 됐다, 인정이 됐다 이런 표본 데이터만 볼 것이 아니고 사실상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사건들 이것들은 평균 74.1% 정도가 거기서 인정을 받았어요. 신청자들의 74.1%. 그런데 소위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사건들은 굉장히 인정률이 낮았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어디를 한거의 대상으로 했느냐 국가 이런 거는 이제 한거의 대상에 대한 평가를 또 했던 거죠. 그 심사 과정에서. 근데 우리가 사업장들이 있잖아요. 민간의 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한 것들을 과연 민주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노점상 투쟁들 뭐 이런 사회권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통일운동에 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인정률이 낮았어요. 이를테면 학내 민주화운동했던 학생들 있잖아요. 그 인정률이 20%밖에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운동했던 부분들 51% 신청자에 통일운동했던 분들 27%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권 관련해서는 19%, 20%가 안 됩니다. 특히 진보정치운동과 관련해서 15%이 정도가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이제 국회 문턱을 넘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야 그때 그 시절에 너희들이 힘으로 밀어붙여서 법안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인정심사하는데 위원회 구성도 좋은 시절에 만들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인정된 거 아니냐. 이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사건들 엄밀하게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요. 재심은 물론 열어뒀지만 재심에서도 대부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부가 바뀌면서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뒤에서는 거의 다 신청자들이 특히 늦게 심사 대상에 올랐던 분들은 굉장한 많은 피해를 오히려 입었습니다. 역차별을. 초기에 위원회의 질이 괜찮았을 때, 위원회 성격들이 괜찮았을 때, 이런 때는 통과가 그래도 있었는데 박근혜 이명박 정부 이렇게 가면서 후반기에는 거의 다 인정이 되지 않는, 기각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 시각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14개 위원회가 정부 부처 산하에 만들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민무상위원회 적어도 지금 20년째 오고 있습니다. 민무상위원회는 지금도 위원회가 있어요. 끝나지 않아서 활동이. 위원이 9명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도 대통령이 3명 임명권에 대해서 위원 추천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1919년도 작년이죠. 작년도 8월과 11월, 그 다음에 올해 6월달에 위원 추천권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민무상위원회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개정 위협했지만 위원들은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직무 유기하고 있는데 의미는 있습니다. 우리가 민보상법을 개정을 해서 많은 동지들이 이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이 현재 2배수는 넘을 거라는 것이 우리의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래서 신청 기회를 놓쳤던 분들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이게 공평과 공정이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다시 줘야 된다. 전제는 민보상법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위원 구성은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은 의미가 그래서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의원들이 없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저는 의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굉장히 오늘 많았었는데 민부상법 어떻게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422일간의 구성이 이 전제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이 화해 방식으로 유공자법 제안했던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유공자법과 관련해서 보훈 대상에 기편입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 하나의 동력으로서 전제 동력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4.19 혁명, 그 다음에 광주 민주유공자 이 두 건의 사례는 우리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되는데 하나의 동력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유공자법 예우에 관한 법률을 꾸준히 발의해왔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동력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회계 종료와 함께 정책이 됐지만 사실상 저는 이분들 아까 우리 이동국 이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국회 문턱 발톱으로 돌아다니면서 했지만 이게 좌절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21대 현재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를 통해서 발의할 것이냐?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만난 많은 의원들이 못하겠다고 했어요. 정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한테도 제가 찾아다니고 해주겠다고 해서 막 여러 차례 했는데 다 안 됐어요. 오늘 여기 계신 의원들 중에 한 분 계시는데 어떻든 그래서 이게 대표 발의에 나선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15대 때부터 20대까지 발의해준 의원들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통과는 안 됐지만 바로 이러한 전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21대 국회에서 우리 민주유공자법이 제정을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률안 쟁점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확하게 세 가지입니다. 지금 국회 문턱을 못 넘는 이유 세 가지. 하나는 국민들 공감대가 있냐 이렇게 야당에서 물어요. 야당이 아니라 보수 진영 의회에서 묻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다른 유공자하고 형평성에 맞느냐, 참전유공, 독립유공, 그다음에 가깝게 민주유공 내에서도 이게 형평성이나 대상자 선정의 범위에 있어서 그게 맞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소위 논란이 되고 있는 여기에 노동운동, 아까 농민운동, 비전장 장기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시비거리를 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동의대 사태 아시죠? 이런 거 이제 막 그냥 폭력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동의대 사태 어떻게 정리됐냐면 간단합니다.
무리한 진압이 있었고 경찰 희생됐고 학생 희생됐죠. 경찰 죽었잖아요. 공무상 사망이잖아요. 유무자 됩니다. 됐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그래서 이 유공자 민보상위원회에서 관련자로 동일한 사태 학생들 이렇게 인정을 일부러 하니까 그쪽에 우리 경찰 순직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희생 경찰 돌아가신 거. 그 가족들이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헌법 소원을 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적 절차와 각각의 영역을 평가를 다 한 거예요. 경찰은 거기서 공무상 사망이니까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었고 마찬가지로 그 사건 자체의 본질이 5월 1일날 메이데이 노동자 투쟁을 돌아오다가 파출소에 화염병 던졌는데 파출소장에 나와서 실탄을 막 발사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그런 후유증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법적인 판단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논란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배경을 모르고 막 폭력적으로 동일의 사태에 그 사람도 그럼 유공자가 하지 않은 거야 이런 식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농민운동 아까 제가 인정률 말씀드렸죠. 노동운동, 사회권, 특히 디제나장 교수 이거 폭력적인 겁니다. 이거 다 맡아도 거짓이에요. 한 명도 인정된 분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주변에 잘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그 기준이 뭐였냐면 심사 시기까지 그 디제나장 심사 시기까지 이분들이 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그 근거로 전부 다 기각이 돼서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가 어떻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대응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지금 책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요. 국가보안법 사건 이거 그러면 벌써 제가 정리하려는 건데 국가보안법 사건 이 부분은 유공자산을 제외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국가보훈기본법을 근거해서 그다음에 우리 광주도 마찬가지고요. 제외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민주유공자법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사 정리하면서 진화의 정의기본법, 그 다음에 검찰, 법원, 경찰청, 심지어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그 발전위원회, 개혁위원회가 다 만들어서 사업권 조사 다 했잖아요. 거기서 실태 조사하는 보고서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민보상위원회에서 다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실정법 국가보안법 위반했다는 그 사건들 재심 청구에서 80%가 다 승소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엄밀히 심사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 하다가 얘네들이 이적 표현물도 소지하고 북한 찬양 공모했다 하고 다 국가보안법 위반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배제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보상법은 이전에 법률의 근거에서 심사를 다 거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독립유공자나 참전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위반할 일이 없잖아요. 독립유공자 때문에 국가보안법 있었습니까? 참전유공자가 국가보안법 위반을 그래서 이 민주유공자 영역에서 국가보안법을 들이댄다는 것은 잘못된 기준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엄밀한 심사 과정이 있었다. 민청원이 다 재심해서 다 인혁당, 그러면 사법살인 당한 사람들 국가보안법 처벌 여기 안 됩니까? 대상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논란 종식시켜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네, 큰일 났네요. 자,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문제가 있긴 한데 민보상법에 근거한 민보상위원회 이거 다시 재가동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동지들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소소한 문제들이 좀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보수 진영의 의원들이 참 입법 기술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국회 들어가는 보면은 참전 유공수당, 베트남 참전, 특임자, 수당들 다 이렇게 어떻게 하거든요. 똑같이 보훈처 정부위원회에서 일을 하는데 다 해요. 근데 이 개혁 진영의 의원들이 이게 겸양인지 겸손인지 실력의 부족인지 이걸 못해요. 이런 법하고 이렇게 좀 할 때 같이 소위 주고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중요한 문제가
자, 우리가 발의하면 바로 해야 될 것들이 그런 거예요. 2013년도에 연세대학교 교수인 유시춘 교수가 이 이공자법 발의되니까 연구용역 보고서를 수임을 했습니다. 국가보훈처 연구용역 보고서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엄청난 폭력적인 글들을 썼어요. 아까 얘기했던 공의제, 국가법 수없이 써놨습니다. 그러니 그거를 보훈처가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한테 주면 의원들이 이 근거에 숨기 쉽잖아요. 이거 봐라, 이거 사회적 논란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20대 국회까지 딜레마였습니다. 지난 국회까지. 그 근거에 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국회 정무위원회의 수석 전문위원실의 보고서가 중요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이제 입법 보고서를 쓰잖아요. 이 법에 관해서. 그 보고서의 전제들이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 있었어요. 20대 국회 마지막. 자, 그래서 전문위원실의 검토 보고서가 잘 나와줘야 된다. 그 다음에 예산정책서의 예산 수요도 우리가 면밀하게 대화하면서 많이 줄여야 된다. 사실 제가 그래서 그 논거를 여기다 들었습니다. 광주를 비교 대상으로 했어요. 총칼 들고 싸우고 방화이토 탈취하고 전쟁이었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상자와 상의자들이 발생했겠습니까? 근데 우리 민주유공자법이 우리가 화염병정도 했잖아요. 그 다음에 경북 갖고 광주의 치열함에 비해서 부상자가 덜할 거 아닙니까? 대상자를 그렇게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의료비 당연히 의료비 광주 기준으로 하면 우리 민주유공자법에 의료비 많이 들어가죠. 교육지원비가 94%인가 돼요. 제가 여기다 썼는데 그럼 교육지원비 우리 가장 막내가 지금 50살이 거의 넘었어요. 우리 대상자 중에. 왜냐하면 그 당시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이 최소 20세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20세였고 그리고 세월이 지금 이게 94년도까지 대략 이렇게 심사를 한 거니까 그럼 그때 94년부터 지금까지 26년 지났잖아요. 그때 20대였고 그러니까 이게 거의 50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녀들이 지금 그 마지막 세대의 마지막 자녀들만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의료, 교육 이거 다 예산 다 엄태로 추계한 겁니다. 이 축에서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예산 정책처하고 제대로 상의를 해야 되고요.